이어서 7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if 함수 문제예요. 그래서 if와 and, 항상 문제를 보시면 아, if와 and 쓰라는구나. 그리고 이제 if니까 조건을 판단하여 참일 때 뭐하고 거짓일 때 뭐하는구나. 그 다음에 and가 나왔으니까 조건이 여러 개 있는데 모두가 참인 경우에 참이 되는 작업을 하겠구나 하고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보면 오차율이 1% 미만이고 생산량이 5천 이상 이면이라는 말 앞이 주로 조건이에요. 이면 뒤에가 참일 때 아니면 거짓일 때 재작업으로 판정하세요. 그래서 if 함수가 나오면 항상 참 거짓을 확인하고 즉 true false를 확인한 다음에 if를 추가하시는 거고 if 함수는 조건식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야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하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and를 추가하는 형태로 and부터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D3의 포인트 넣으시고 첫 번째 조건이 오차율이 1% 미만이요 그러면 오차율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줄에 있는 내용에 대한 판정을 하고 얘를 채워서 수식을 완성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신경 안 쓰시고 여기에서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오차율이 넣으시고 첫 번째 있는 오차율이 B3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B3에 있는 값이 1%보다 작아요. 항상 판단을 해서 true false를 비교하는 true false를 뽑아내는 것은 A라는 조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비교해서 true false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A가 뭐고 B가 뭐고를 빨리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면 이렇게 채워보시고 채워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true가 나왔잖아요. 1% 미만, false가 나왔잖아요. 1% 이상이네. 이렇게 true, false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식을 옳게 처리했는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검토하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and 넣어주시고 함수를 선택할 땐 탭키나 더블 클릭하라 그랬어요. 탭키 누르시고 fx 마법사 들어가면 논리식으로 로지컬 1 첫 번째 조건을 처리했잖아요. 탭키 눌러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생산량이 5천 이상이면 그러면 생산량 어디에 있어요? C3에 있는 우리 지금 첫 번째 줄에서만 판단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C3에 있는 값이 그거나 같다 5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true니까 결과가 true. 모두 true가 될 때 true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용을 채워보시면 true가 감소가 하겠죠. 그러면 이제 true, false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으니까 if 함수 넣으셔야 되겠죠. I, 탭. 자, 함수가 두 개 있어요. 커서 왼쪽. 여기서는 마법사를 Shift 마우스로 마법사를 불러내지 마시고 키보드가 빨라요. Shift F3. 그러면 바로 마법사, Shift F3도 마법사예요. 그리고 탭키 누르시고 합격 재작업. 하고 탭키 눌러서 수식을 완성을 해서 따옴표를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컨트롤 D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첩 if에 중첩 if. 자, 중첩 if 문제 3번 들어왔더니 여기 if mod right가 있어요. if가 나왔으니까 참거짓을 판단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뭐 하겠구나. mod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3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뭐가 돼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3, 6, 9.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시험 보신 분이 5의 배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5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를 구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5의 배수는 5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3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니까 0일 때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저기 나머지에 0을 써요? 만약에 3의 배수면? 저기 나누 수하고 나누는 수에 다음에 나머지라고 써 있잖아요. 네. 거기 그럼 만약에 5의 배수나 3의 배수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 0을 써있나요? 나누는 수를 아니 아니고요. 결과에 네. 결과가 0일 때가 5의 배수죠. 3의 배수. 그러니까 이제 그 5의 배수를 뭐 구해서 그거에 뭐를 하라는 지시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5의 배수니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에요?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MOD 오른쪽에서 문자를 뽑는 write를 이용해서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 요 말이 뭐예요? 학번에서 오른쪽에서 두 자리를 뽑으세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 그러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그 값이 1이에요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1. 그래서 true면 A반. false면 즉 아니면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2이면 B반이 나왔잖아요. 3이면 0이면 C반. if 함수는 참 거지 두 개뿐이 처리를 못해요. 근데 세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중첩 if예요. 그래서 중첩 if는 if 함수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조건을 복사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참일 때 처리하고 거짓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겠습니다. 는 ri. 자, write 하시고 한 줄에서만 판단하는 거에 밑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학번에서 F8 누르시고 탭 몇 개 뽑아요? 두 개. 그리고 엔터. 그리고 더블 클릭을 누르면 안 되네요. 여기서는요. 드래그해서 채워서 오른쪽에서 두 개가 제대로 다 뽑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을 3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해야죠. MO 하시고 MOD 탭 함수가 두 개가 나오면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고 Shift F3 마법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나누는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탭키 누르시고 3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자 이렇게 범위가 선택되어 있을 때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을 밑으로 채워주세요가 컨트롤 D 이게 안 돼 있으면 채우는 작업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1, 2, 0 해서 3 미만의 수들만 나왔겠죠. 3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if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true, false를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가 1이면 그러니까 는 1이에요 하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는 1. 그리고 엔터를 한 다음에 범위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D 한 칸 다시 위로 올려요. Shift 엔터. 그러면 첫 번째가 true, 1이구나. 두 번째가 false니까 여긴 2잖아요. 끝자리가. 그러니까 false가 되는 걸 확인하시고 이제 if 함수를 추가할 거예요. 중첩 if예요. 이 탭 커서 왼쪽으로 옮기시고 첫 번째 마법사를 쓸 때는 FX를 누르는 게 빠르고요. 두 번째 마법사 쓸 때는 Shift F3이 빨라요. 자, 그럼 두 번째 마법사가 나왔으면 중첩 if 함수니까 여기서 조건을 뭐하라고요? 복사. 컨트롤 C. 탭키 누르시고 참일 때 뭐예요? A반. 탭키 누르시고 value if false. 중첩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는 세 번째 칸 거짓일 때 추가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름 상자에 가서 골라서 if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아니면일 때 if 함수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학번에서 오른쪽 두 개를 뽑아서 걔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예요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걸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V로 붙이시고 우리는 1이에요가 아니라
2예요 하고 여기 1을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B반. 그리고 내려왔을 때, 자, 우리는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1이면 A반, 2면 B반, 0이면 C반이지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2뿐이 안 나와요. 1과 2를 썼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C반을 해서 끝을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하셔도 돼요. 답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범위가 선택되어 있으면 컨트롤 D로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답이 이렇게 해서 C반을 0이에요 판단하고 C반까지 해도 되고, 바로 아니면 C반을 들어가도 되는 게 두 개가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택함수 문제 보겠습니다. 추주와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를 이용하여 시상명을 구하는데 큰 수순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아차상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순위.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 것, 두 번째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방법이 있는데 0은 큰 수의 1등, 내림차순 등수 구한다 그래요. 생략 가능합니다.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을 구하는 거로 오름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러고, 기록 경기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기록 경기. 그래서 등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김찬아의 점수가 92점이에요.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먼저 자기 자신한테 1등을 넣어줘요. 그리고 나머지 합계 전체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큰 수를 만나면 내 등수를 1등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알고 싶은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를 알고 계세요. 그 범위에 얘가 절대주수. 큰 수의 1등은 0, 작은 수의 1등은 1을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랭크를 들어가겠습니다. 는 RA. 자, 랭크 EQ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순위를 알고 싶은 거.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법사, 처음에 마법사는 그냥 마우스로 FX를 누르시라고. 두 번째 마법사는 Shift F3을 쓰는 게 좀 빨라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순위를 비교할 범위. 합계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F4번 키 눌러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탭. 큰 수의 1등을 알아 했으니까 0을 쓰시고, 생략하지 말기로 했어요. 우리는 항상 0을 쓰세요. 쓰면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생략 가능. 확인하시고 등수를 이렇게 채워보세요. 그럼 여기 마지막에 6등이 나왔잖아요.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눌러보면 등수를 알고 싶은가 하면 파란색으로 여기까지 내려와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순위를 비교할 범위는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고 마지막 칸에 가서 수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주함수를 사용할 건데, 추주함수는 항상 선택 번호를 구하고 쓰는 거예요. if 함수는 true, false를 확인하고 쓴 것처럼. 그럼 이제 추주함수를 쓰겠습니다. ch5까지 넣어주시고, 자, ch5를 선택하면 추주가 하나만 보여요. 함수 선택은 탭키나 더블 클릭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탭키가 빨라요. 함수가 두 개가 있네요.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고 두 번째 마법사 불러올 때는 Shift F3. 자, 인덱스 넘버 선택 번호는 구했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서 1일 때 2일 때 뭐 할 건지만 처리해 주시면 돼요. 1일 때 대상,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4일 때 동상, 5일 때 장려상, 6일 때 아차상.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순위에 맞게끔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보면 되겠죠. 그러면 대상, 금상, 은상
순위에 따른 값들을 변화를 시켜준 거예요. 되셨나요? 자, 물결 if 함수 보겠습니다. 자, 물결 if에서 우리는 sumif라는 함수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범위를 지정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게 sumif예요.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가 조건,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예요.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소속이 상공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함수는 골라수라는데 조건에 맞는 합계니까 sumif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속 중에서 상공인, 소속이 이렇게 있는 데서 상공이 있는 것만 찾아서 그 상공하고 같은 줄에 있는, 같은 행에 있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상공, 계산할 범위는 판매 금액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인수의 개수와 인수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sumif를 놓으시고 는 su. 자, sumif 커서 밑으로 내리셔서 함수를 선택할 때 탭키를 누르시고,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그러니까 소속 빼고 그 밑에 대안서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되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fx를 눌러서 정확한 명칭은 함수 인수 대화 상자예요. 그냥 편하게 마법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비교할 범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리셔서 조건을 상공으로 쓰거나 상공에 있는 주소를 지정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sum range, 계산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 되셨습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이 대표님 아직 안 됐어요? 자, 3번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두 개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상공이면서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했는데 sumif s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sumif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계산할 범위를 지정했는데, 계산할 범위가 없으면 count if예요. 계산할 범위가 없으면 count if예요. 근데 sumif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계산할 범위를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 D19 클릭하시고 는하고 SU 한 다음에 sumif S를 선택하면 여기 밑에 풍선도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뭐라고 돼요? sum range가 나와 있죠. 계산할 범위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디? 판매 금액 범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FX를 눌러서 마법사를 불러내시고 탭. 얘가 두 칸이 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계속 탭키를 누르면 127개까지 조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소속 중에 대안을 굴러온 거예요. 두 번째가 조건 범위, 세 번째가 조건. 자, 상공이라고 쓰지 말고 주소를 갖다 쓴다 그랬죠. 다시 탭키 누르시고 또 range 2 하고 나왔잖아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뭐예요? 판매 수량 중에서 탭 크거나 같다 20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결과값을 이렇게 보여줘요. 조건은 항상 다운표 안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다운표가 완성이 안 되면 결과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탭키를 누르시면 다운표가 들어가면서 결과값이 나오는 형태가 되죠. 되셨나요? 자, DB 함수 보겠습니다. 자, DB 함수 조건 범위를 먼저 입력하거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DB 함수를 실행하는데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두 번째는 계산할 열 번호, 세 번째는 조건 범위예요. 6개의 함수가 똑같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열 번호, 필드명 주소를 쓰거나 필드명을 따옴표 안에다 놓으시면 돼요. 자, 얘는 구분이 사탐인 과목 중에서 표준 편차,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사탐이라고 들어가 있는 행에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값들 중에서 최고와 최저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는 여기가 뭐가 돼? 계산할 열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으니까 4를 쓰시는 거죠. B11에다 B12의 조건을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구분이 사탐인. 구분 중에서 사탐에 해당되니까 구분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사탐을 선택해서 복사하셔서 여기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할 열을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 범위 있고 계산할 열 번호 알았으니까 D맥시멈을 쓰시면 되겠죠. 늘 DM. 함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탭이나 더블 클릭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표 전체. 자, 여기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 구분, 과목명, 평균, 표준 편차라는 값을 범위를 지정하는 건 DB 함수만 지정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 밑에서 지정하셔야 돼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계산할 열번호는 4번이라 했습니다. 조건 범위는 구분이 사탐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D 미니멈에 의해서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D 맥시멈 는 빼고 복사하신 다음에 빼기 붙이기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IN을 넣어서 함수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작업이니까. 되셨나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찾기 참조 함수인데 얘 수직 찾기 참조예요. 그리고 얘는 찾아서 뽑을 범위를 지정하면 거기 천열에서 항상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찾기 참조가 나오면 뭐부터 해주셔야 되냐면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찾으려는 값을 먼저 확인하거나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 찾으려는 값. 그 다음에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디지? 아, 그 범위에서 천열에서 찾는구나.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부유법이라 해서 첫 번째 인수는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가 뽑을 열번호, 네 번째가 방법입니다. 방법 0은 똑같은 걸 찾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일치해요. 방법 1은 유사일치예요. 유사일치. 그래서 유사일치. 근데 유사일치라 해서 근사값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값이 있으면 걔를 먼저 찾아요. 없으면 이제 유사일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오름자순이 돼 있어야 돼요. 생략 가능하고 자기보다 작은 값으로 찾아가서 뽑아옵니다. 그래서 계급값을 갖는다 그래요. 뭔 얘기냐 그러면 여기 1, 21이잖아요. 오름차순이 돼 있어야 되고 0, 21 그러면 얘는 0부터 20일 미만에 해당되는 값은 전부 1등급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요 구간값을 요 다음의 숫자만큼의 구간값 또는 계급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있는 사람 김수향이라는 사람의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점 79.6에 해당되는
등급을 뽑아다가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똑같은 값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찾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찾을 범위. 근데 79.6이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법형은 못 써요. 그러니까 2를 쓰는 거예요. 유사일치. 그럼 얘는 나보다 똑같지도 않고 작네, 나보다 똑같지도 않고 작네, 나보다 똑같지도 않은데 작은데, 나보다 똑같지도 않은데 작어, 나보다 똑같지 않은데 크네. 그럼 얘는 아니구나. 여기로 와서 4등급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찾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찾을 범위, 여기가 뽑을 범위. 그러니까 이 전체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이 절대주소 범위에서 1열, 2열, 3열에 있는 값을 뽑아갈 거예요. 그래서 뽑을 열 번호가 1. 그 다음에 방법은 오름차순되어 있고 똑같은 값이 없으니까 유사일치 2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V로급, H로급이 인수가 4개라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얘는 찾으려는 값이 표에서 지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V로급을 쓰시면 돼요. 자, V로급 하시고 탭, 찾으려는 값 선택하시고, 찾으려는 값이 C3에 있어요.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11에서 C15. F4번 키 눌러서 절대 주소 지정하시고, 이 절대 주소로 지정된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몇 번째에서 열에서 뽑아요? 세 번째 열에서 뽑아요. 그래서 3. 똑같은 값이 없어요. 오름차순되어 있어요. 그럼 방법은 뭘 써요? 1. 하고 엔터, 시프트, 엔터 하신 다음에 뒤에다 등급을 써달라 했어요. 엔드 따옴표 등급. 그리고 엔터 하신 다음에 시프트 엔터 다시 한 칸을 올린 다음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저는 14번 보겠습니다.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하여 예금액에 대한 공제금액을 구하여 공제금액 영역에 표시하세요. 공제금액은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을 하는데 H로급과 레프트를 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금액에 대한 공제금액을 구하는 게 여기 예금액에다가 여기 들어가 있는 뭐를 뽑아서 수익률을 뽑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H로급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뽑을 값들이니까 요 위에 있는 게 찾으려는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마를 찾아서 75.1, 7.5%, 연금을 찾아서 18.7%, 주식을 찾아서 3.7%를 갖고 올라가서 예금액에다 곱해서 공제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려는 것이 장마, 연금, 주식인데 이 표 안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금의 종류가 있는 여기서 연금 2개를 뽑아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V로급, H로급이 나오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고 찾아서 뽑을 범위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디냐. 여기서 뽑을 거야. 절대주소인데 1행, 2행에 있는 값을 뽑아 올 거예요. 문자 데이터네. 그럼 방법은 0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문자 데이터는 계급값이 없으니까. 그러면 찾으려는 값을 들어가겠습니다. 는 left. 예금의 종류 첫 번째 줄에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있는 내용에서 왼쪽에서 2개를 뽑을 거야.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서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연금이 나왔네. 엔터.
쭉 내용을 채워보면 연금서부터 이제 마지막 주식까지가 뽑혔잖아요. 그러면 이제 H 룩업을 하셔야 돼요. 함수가 두 개가 있네요. 커서 왼쪽 하고 이때는 Shift F3으로 마법사를 불러내는 게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로 내려올 때는 탭 T. 두 번째 인수의 의미가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어디? 장마, 연금, 주식일을 찾아서 밑에 있는 수익률을 뽑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는 항상 뭐라고요?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이 행에서 뽑을 거예요. 문자 데이터에 0 쓰시는데 여기서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연금이라는 값을 찾아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18.7%가 올라와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근데 얘가 0.187로 뽑혀요. 여기는 100분율인데 여기는 100분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숫자가 돼 있다든지 뭐 다른 게 돼 있겠죠. 그런데 수식의 결과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0이 나온 거예요. 아, 그리고 얘는 소수점 자리 표현이 안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냥 들어가면 여기서 빵 나오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잘못됐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뭐를 해주면 돼요? 예금액을 곱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